기후의 두 번째 시간, 우리나라 기후 특성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기온, 강수, 바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기온, 강수, 바람의 특성 그대로 나눠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온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나라 강수의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 바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국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남과 북으로 길게 생겼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기온 차가 동서차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자, 그것은 바로 어떤 기후 요인 때문입니까? 위도라고 하는 기후 요인이 작용했겠죠.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온의 지역 차는 비슷한 위도의 또 동서 지역 간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특히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철에 더에게 뚜렷하냐면 겨울철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여름은 우리가 고온다습한 공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름은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다 습하고 더워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지형의 영향, 그리고 가장 큰 이 위도의 영향으로요.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가 여름보다는 뚜렷하게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력 분포의 영향으로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겨울 기온이 높습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 했었죠. 비열차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해안은 기온이 덜 떨어지고요. 내륙은 기온이 해안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우리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 기온이 높죠. 또 동해안과 서해안 똑같은 해안 지역이지만요. 동해안 지역이 겨울 기온이 더 높아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로는요.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요인이 되겠습니까? 지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서해안 바다와 동해안 바다의 차이에 의해서죠. 그래서 동해의 수심이 황해보다 깊기 때문에 바로 해양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보다 겨울철 온화합니다. 자, 그리고 해발 고도의 영향을 받는 이 대관령 지역은 비슷한 위도의 강릉이나 인천보다도 연중 기온이 낮습니다. 특히요, 여름철 기온이 매우 낮습니다. 요거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름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바로 이 대관령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연교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교차는요, 최난월 평균 기온 빼기 최한월 평균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느 계절이 되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최한월 기온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은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여름은 별 기온 차이가 없어요. 바로 겨울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는 일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에서요,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그 말은 뭐예요? 남해안보다 북부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겨울이 더 기온이 낮죠. 자, 그렇게 되면 연교차는 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됩니다. 자, 특히 내륙과요, 또 해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륙은 겨울철에 더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만 해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누가 더 연교차가 크다고요? 내륙 지역이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좀 전에 서해안과 동해안 중에서는 누가 더 기온이 낮나요? 낮는 건 바로 서해안이 되겠죠. 그래서 서해안 지역이 동해안 지역보다 연교차가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일교차는 하루 중에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뺀 값인데요. 맑은 날 주로 일교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맑다는 말은 건조하다는 말이고요. 건조하다는 말은 우리 물, 습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온의 변화가 큽니다. 하지만 장마철 같은 경우는 우리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교차도 적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1번에 그걸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탐구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형 간의 기온 차, 우리 이 지도 등원 선도를 잘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우리 여름철과 겨울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1월 겨울철 한번 봅시다. 가장 온화한 지역이 6도예요. 제주도죠. 근데 가장 추운 지역은 영하 16도입니다. 무려 몇 도의 차이가 났죠? 22도씨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여름은 어떤가요? 가장 더운 지역이 평균 기온 27도고요. 가장 낮은 곳이 저 위에 개마고원 일대 바로 18도가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기온 차이가 났습니까? 9도 정도의 기온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어느 계절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당연히 겨울이 더 기온의 차이가 크죠. 자, 그리고요. 같은 위도상에서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같은 위도상에서는 자, 이쪽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정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이너스 3이라고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 강릉 지역, 이쪽 지역은 거의 0도, 그쵸? 0도에 가깝죠? 자, 그런데 또 여기 가운데 홍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홍천 지역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사이에서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으니까 한 마이너스 5 정도 되겠죠. 자, 서해안 지역 어때요? 마이너스 3, 동해안 0, 내륙 마이너스 5. 가장 추운 곳이 어디죠? 바로 내륙이죠. 그 다음에 서해안, 그 다음에 동해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지역이 바로 울릉도가 가장 온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은 해양, 그 다음에 동해안, 그 다음으로 서해안, 가장 낮은 지역은 내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등원 선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기온에 우리 선을 연결한 게 등원 선도인데요. 마이너스 4를 서해안에서는 이 위치에서 만나지만 내륙은 추워지니까 같은 마이너스 4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잠깐 넘어갔네요. 자, 또 어떻게 됩니까? 보면 동해안은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굉장히 위도가 높죠.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이 그만큼 어떻습니까? 온화해서 훨씬 북쪽에서 같은 마이너스 4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름철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은 이 차이가 되게 적다는 거고요. 여름철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대관령 지역이 되겠는데요. 대관령 지역은 무엇 때문에? 바로 해발 고도 때문에 여름철 기온이 낮죠. 이 부분은 아주 잘 보셔야 되겠고요. 비슷하게 여기 개마고원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마고원 일대도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렇고요. 자, 여기 지금 밑에도 다 빨간색인데 여기 혼자 좀 다른 색깔이죠. 자, 여기도 바로 이 소백산맥의 진안고원 일대거든요.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료 2와 자료 3을 봤을 때 우리나라 여름 기온과 겨울 기온의 분포 특성, 좀 전에 선생님이 계속 지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여기 기온의 남북차 우리 그래프 우리 2번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에는 어때요? 최나월에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차가 작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최한월 어때요? 중강진과 제주도 사이에 지역차가 어떻습니까? 지역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요 여름과 겨울의 요 차이, 여름과 겨울의 요 차이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기온의 영교차가 되겠습니다. 자, 영교차를 결정하는 건 최난월이 결정하겠습니까? 최한월이 결정하겠습니까? 바로 최한월이 결정하겠죠. 그리고 북쪽 지역이 영교차가 더 크고 남쪽 지역이 더 영교차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같은 위도의 동서차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인천, 홍천, 대관령, 강릉, 울릉도인데요. 자, 우리 인천, 가운데 홍천, 대관령, 강릉, 울릉도 비슷한 위도대에 바로 이 중위도대입니다. 자, 우리 여름 기온에서 이 대관령 지역이 아주 독보적으로 내려가 있죠. 자, 내륙 지역이면 더 뜨거워질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관령 지역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해발 고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죠. 근데 여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울릉도가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내륙 지역이
우리 홍천이나 대관령, 특히 대관령은 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더 낮겠죠. 우리 겨울에 또 춥고요. 이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해봐도 어떻습니까? 서해안 지역보다는 동해안 지역이 더 우리 최한월 기온이 높죠. 그리고 동해안보다는 또 어디가 더 높아요? 울릉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교차를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 이 탐구 활동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빨리빨리 해서 이제 우리 또 강수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 정도 되겠습니다. 이 1300mm 값을 어느 정도 머리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좀 비가 많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전 세계 평균이 한 특히 뭐 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해도 한 900mm 정도 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보다는 더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절차가 큽니다. 특히 어느 계절에 집중하죠? 여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변동도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풍이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가 아닌데 지역차도 아주 큽니다. 여기에 지역차가 큰 이유는 이 지형성 강수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나라 특징 강수는 어느 계절에 집중한다고요? 여름철에 집중합니다.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과요. 그 다음에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강 수량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5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집중 후 한 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형태로 많이 내리죠. 반면 겨울철에는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수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강수량은 이 습한 공기가 남쪽에서부터 오죠. 그리고 장마도 남쪽에서부터, 태풍도 남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강수량은 대체적으로 줄어들어요. 자, 여기 지금 이 강수량이 나와 있는 지도에서 봐도 살펴볼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차가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차가 큰 이유는 바로 무슨성 강수 때문이다. 지형성 강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우지와 소우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이 지형성 강수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부터 볼게요. 다우지 첫 번째 제주도 일대입니다. 자, 제주도 일대는 습한 공기가 올라와서 한라산에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장마와 태풍의 영향 같은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해안 일대가 제주도와 비슷하게 요 뒤에 보면은 소백산맥이 있고요. 큰 산인 지리산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해안 지역이 여러분들 평야 지역이 아닙니다. 산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지형성 강수가 내리고요. 또한 태풍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 많이 내리냐면 한강 유역입니다.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무슨 지형에 부딪히냐면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남서기류가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전선이 걸렸을 때 이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이 남서쪽으로 이렇게 남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남서기류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바로 태백산맥에 걸리면서 집중호우를 내리고 연강수량을 많게 하죠. 자, 그리고 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이 청천강 중상류 일대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바로 남서기류가 들어와서 낭림산맥에 부딪히면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서우 지역입니다. 바람 그늘 지역인데요. 개마고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개마고원 일대는 앞에 낭림산맥이 있고 이 동해안으로는 함경산맥이 자리 잡으면서 비가 매우 적은 소우지가 되겠고요. 영남 내륙 지역도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렇게 비가 적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양 일대 대동강 하류는 부딪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평평한 지형이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를 내리지 못해서 매우 적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눈이 내리겠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울릉도, 그 다음에 호남 지방,
영동 지방이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호남 지방의 눈은 북서계절풍이 불 때 이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형성되고요. 그게 지형성 강설로 내립니다. 영동 지방에는 북동기류가 들어왔을 때 이 태백산맥에 걸리면서 눈이 많이 내리는 거죠. 자, 요걸 좀 더 정리를 한번 쌤이 해봤어요. 소우지 지역들 어느 지역에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우지 지역들도 소우지 지역들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여기 지리가 답한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연강 수량의 변동이 크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단이나 장마, 태풍의 발생 차이가 연도별로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 밑에 우리 강수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대류성 강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름철 소나기가 바로 이 대류성 강수가 되겠고요. 여기는 저기압성 강수입니다. 저기압성 강수가 바로 뭐냐면 태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선성 강수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장마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좀 전에 계속했던 얘가 바로 무슨 성 강수? 지형성 강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설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다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 울릉도, 그 다음에 영동 지방이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죠. 자, 그리고는 또 어디 호남 지방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북서풍일 때는 이 울릉도라든가 이 호남 지방 되겠고요. 대관령 지역은 이 북동기류인데, 자, 우리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한 그래픽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강한 북동기류가 유입할 때는 이 따뜻한 동해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형성돼서 내리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북동기류가 보이게 되겠고, 우리 영동 지방에 엄청난 눈을 지금 쏟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는 건 이 북서 기류가 되겠죠. 북서풍. 여기 지금 이렇게 북서풍이 들어오고 요 호남 지역에 눈이 내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울릉도 지역을 보게 되면 울릉도 지역은 이렇게 북동 기류든 북서 기류든 언제나 좀 눈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강수와 관련된 탐구 활동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B 지역 간의 강수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 A는 이 남서기류가 들어왔을 때 지형이 걸리는 바람바지, 지형성 강수가 되겠고요. 이 B 지역은 영남 내륙이어서 이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분지 지역이죠. 그래서 바람 그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별로 안 오죠. 자, 눈이 내리는 것도 한번 볼게요. C 지역과 D 지역이 눈 내리는 조건의 이 바람의 방향이 다릅니다. 호남 지방은 북서, 영동 지방은 북동이 됩니다. 자,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 인천이 되겠고요. 자, 나 위치가 바로 대관령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인천 대관령 하면 이 지역들을 머릿속에 좀 익히셔야 돼요. 서울 옆에 인천, 그 다음에 강원도에 바로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요 태백산맥 일대 대관령, 비슷한 위도죠. 그 다음에 다는 울릉도. 자, 그렇다면은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은 A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얘가 바로 울릉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는 대관령 지역 일대가 굉장히 눈이 또 많이 내리겠죠. 여기 바로 대관령입니다. 자, 이 대관령 지역은 또 어느 계절에도, 여름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립니다. 바로 인천 지역이 이 울릉도와 대관령에 비해서 겨울철에는 눈이 별로 안 오죠. 하지만 울릉도는 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울릉도는 보게 되면은 여름철 강수는 매우 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와 열대야인데요. 일강수량 80mm 이상일 때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고, 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들 보게 되면은 이 수도권 일대라든가 평창 강릉으로 중심으로 한 대관령 이렇게 일대, 그리고 남해안 일대, 그 다음에 서귀포 일대,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네요. 자, 그 다음에 열대야인데요. 열대야는 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남쪽 지역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열대야가 많은데요. 특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안가 지역이 이렇게 많은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바다 때문에 기온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첫서리와 마지막 서리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이 첫서리, 서리 마지막 날과 첫서리 요 사이의 기간, 서리가 없는 기간을 우리가 무상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무상기간에 영향을 주는 건 기온이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이제 겨울철 기온이 높다. 자, 그러면은 따뜻한 지역이죠. 그러면 무상기간이 길고요. 겨울철이 춥다. 그러면 무상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무상기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쪽이 북쪽보다 길고요. 해안 지역이 따뜻하니까 내륙 지역보다 깁니다. 이런 무상기간은 농작물의 생육기간과도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앞에서 계절풍 기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요,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아주 영향을 주고요.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남서나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은 중위도 지역이어서 저 위쪽에는 연중 서풍 계열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가 항상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 1월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1월 보게 되면 이렇게 북서풍, 이 북풍 계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름에는 이제 남풍 계열이 좀 많은데 이 겨울보다는 주대겜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 거는 좀 있지 않고 주로 이 겨울철이 이제 풍속이 강하고요. 여름철은 풍속이 좀 약한 편이죠. 또 바람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바람, 이 태풍이 있겠습니다. 이 태풍은 뒤쪽에 자연재해 쪽에서 또 좀 다룰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은 또 어떤 바람 우리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그러니까 3, 4, 5가 우리 봄이죠. 그러니까 5월 말에서부터 또는 6월까지 이렇게 부는 건데요. 오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확장될 때 이 북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바로 이 북동풍이 순 우리말로 높새가 되는 거고요. 이 북동풍이 불 때 이 동해 바다를 지나면서 영동 지방에는 지형성 강수를 내리기도 하고 이 영동 지방은 기온이 낮아지고요.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페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습할 때 올라가면서 낮아지는 온도는 0.5도씨인데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온도는 1도씨예요. 그러면서 기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서지방에 가뭄 피해를 주는 이 바람을 우리가 무슨 바람이라고 불렀냐면요. 바로 높새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높새바람이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요.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 동해안 쪽에 고온 건조한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봄철에 이 동해안 쪽이 산불이 나게 한다거나 또 기온이 높게 한다거나 이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바람이 있는데요. 산풍과 곡풍이 있습니다. 낮에는 골짜기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곡풍, 밤에는 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산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과 이제 육지의 비열차에 의해서요.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해풍, 밤에는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가는 육풍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겨울철과 여름철의 풍향. 자, 우리 일기도도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서고 동저의 일기도고요. 자, 요때 바로 고기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풍이 되냐면 북서풍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름은 남고 북저가 되고요. 남고 북저에서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좀 전에 선생님이 반대로 말했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는 북서풍, 여름철에는 남풍 계열이 많아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바람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